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1년 전엔 뭘 고민했어? 반년 전에는 고민이란 그런 거다. 제가 방송 전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딱 일주일 전이네요. 향동의 바른부동산 박채희 대표님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라이브 방송 중간에 깜짝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박채희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한 분이 더 추가돼가지고 네 분이 선정이 됐는데 속초에 계신 분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고 또 한 분은 또 그냥 먹은 걸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 명이 저 포함해가지고 네 명이 향동의 도원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깜짝 이벤트 식사를 했는데 이거를 아침 방송 전에 그래도 꼭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을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벤트를 한 적은 있어도 게스트가 이벤트를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마인드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음식 또한 여기가 이 본 사진이 이제 곰탕 사진이고요. 한우 곰탕이고 이게 고기 무침 그리고 이제 고기 김치전 그리고 이제 너무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해서 커피를 또 제가 사려고 했는데 또 함께 오신 일행분께서 커피까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긍정적으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랑 만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방송 때 그 향동에 있는 두산 이브 더 퍼스트 금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물건도 그 방송 나가자마자 바로 계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이 적지 않게 고양시 서북부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더 많은 것들을 감스님들께 베풀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갖다가 오늘 원래는 수색 등산 루타운 이승민 대표님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승민 대표님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라이브 주제가 고양시와 서북부의 부동산 시장에 봄은 오는가 그래서 제가 또 소통하면서 오늘 라이브 삼성 미소 부동산 4시에 할 예정이니까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디딤돌 구매 가능 아파트 6억 원이야. 6억 원에 거래된 경기도 아파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고양시도 이렇게 많이 있고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디딤돌 구매 가능한 아파트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정말 이렇게 많으니까 이 아파트 랩에 이 내용 캡처 스크랩 하셔가지고 꼭 내가 꼭 서울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로 못 들어간다고 해서 평생토록 못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판교의 대표 기업,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그리고 넥선, 그리고 엑소 시스템즈, 포스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디즈, 정말, 제가 이 판교 대표 기업을 보면서, 고양시도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 더 많이 있는데 저는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4제곱미터 국민 국평 아파트 3월 최저가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동항과 금관구 그리고 이제 은평구, 동대문구도 이제 일부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서울에 갈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서울에
84 국평 아파트 3월 최저가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6억 이하 아파트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서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하시면 서울로 가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경기도가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키를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또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가 또 일맥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정말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너가 고양시에서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서울 가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은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이 넘어가고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이면 더더욱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그 금액을 한 번에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랩의 3월 목동 실거래, 지금 목동 4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공교롭게 목동 재건축이 지금 이제 스타트를 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지금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부수고 또 새로 지을 때 어디 가서 살 거냐, 어디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아니면 창릉 쪽으로 와서 이따가 다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목동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드립니다. 네. 오늘 감자스마일 라이브 방송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시간에는 모든 질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쉽게 안 가라앉는 서울 아파트값, 노도강 금강구도 꿈틀댄다. 2월 거래가 6개월 만에 5천 건이 돌파됐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년 만에 5천 건이 돌파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 5천 건이 돌파됐고요. 이게 이제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토지거래 호가구역에서 풀린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현재까지 2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로 지금 신고됐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거래량, 그리고 이제 강동구, 노원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노원구가 정말 엄청나게 거래가 또 많이 됐다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도강하고 금강구는 가격이 안 오른다, 거래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거래도 많이 됐고요. 또 가격도, 평균 매매 가격도 3개월 만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내려갔다가 지금 12월, 1월 계속 내려갔다가 2월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만 지금 0%이고요.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정말 지금 많이 주간 변동률 보시게 되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비강남권의 회복세는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윤지혜 팀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강남권은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큰 반면에 노도강과 금강구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올 들어 대출 빗장이 풀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내려오는 추세다 보니까 매수세가 지금 확산된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도자료 배포 계획 및 국토부 주간 합동 브리핑 일정 안내, 즉 오늘 오전에 지금 가칭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오늘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준비를 저는 하루 전에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야,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심상치 않고,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건설사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주택 공급을 또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 즉 다시 말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르는 폭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발표하게 되면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라이브 때도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을 갖다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 다음에 또 트루카피님도 이제 규제 향기가 또 조금 난다. 리틀백님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런 것들이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또 규제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을 상황을 갖다가 한번 보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경제 서울 집값 무섭게 오르니 마음 급해지네. 경기 아파트 거래 1만 건 육박했다. 그러니까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이 올라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잠실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잠실에서 마용성으로 강북으로 확산되고 또 노도강 금강구로 또 확산되고 경기 남부로 확산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기 서북부는 확산 안 되느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매수자분들이 8억에서 9억 사이를 갖다가 지금 보고 싶은데 대출 여력이라든지 종잣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6억에서 7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사실 6억에서 7억 사이 아파트들이 지금 정말로 지금 실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1만 건 육박한다는 거는 이거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지금 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강남과 인접한 곳의 아파트 거래량부터 증가하고 있고요. 전날 기준으로 과천의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18건, 1월에 2배를 넘어섰고 하남시 거래량도 254건, 성남시 거래량도 545건, 1월보다 확실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거래량이 아직 1월보다 적은 것은 이천과 양주, 포천,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도 계속적으로 1월 거래량보다는 증가하고 있고 제가 2월 거래량보다 지금 3월 거래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 제가 3월 6일 날 창릉 선물 발표가 되게 되면 아마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을 거고 3월 6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는 현타가 와서 이제 더 이상 공공분양을 기다리지 않고 차라리 그 금액이면 차라리 원흥지구나 향동이나 삼송이나 지축적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이제 경기도로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니까 매도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아니면 내가 내 집을 장만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도를 갖다 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매도 타이밍을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으로 주시고 만약에 매수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4월 그러니까 3월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3월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시면 늦어도 4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기 전에 미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오늘 정부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대책이 세게 나온다고 하면 약간 이런 심리가 좀 꺾일 수 있겠지만 저는 서울의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을 갖다 규제를 갖다 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오늘 발표를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임대차 입법을 완화하자는 정부, 민주당은 전세 10년 보장. 참 이게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임대차 입법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물론 임대인분들이 뭐 임대차 입법을 반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임차인도 임대차 입법 때문에 내가 직장만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6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허비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갈라치기도 있지만 오히려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더 늦추는 또 잘못된 그런 선택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유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생 전세로 살 수 없고 만약에 민주당 개편이 10년에 2년마다 5번 연장을 갖다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집을 갖다 살까요? 아니면 그럼 누가 이 집을 지을까요? 아파트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1주택이 아닌 무주택이신 분들은 만약 이런 임대차 입법이 나온다고 하면 집장만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누가 집을 살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상우님이 100년을 차라리 째째하게 뭐 10년이냐 100년을 차라리 해버리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갖다 부정하는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 검토 개선안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이게 보니까 지자체 당사자 자율로 해가지고 특별지역을 또 지정을 하고 5%가 아니라 10%로 완화해서 조례로 또 결정을 하면 되고, 여기에 적용 범위가 모든 주택이 아니라 보증금 5억 원 이하 서민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부자이신 분들이 전세, 고가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살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은 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형평성이 또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정부에 있는 검토 개선안으로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또 발표를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또 이거를 또 번복을 또 말을 또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좀 국민들을 좀 알기를 좀 너무 우습게 한다. 그러니까 졸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임대차 입법 때문에 임대인, 착한 임민도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정말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더 조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 혼탁해졌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임대차 입법은 만약에 없어지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 정부 검토 개선안으로 해가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여기 보시면 전세 공급 증가라든지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되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임차인이 언제까지 임차인으로만 머물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임차인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임차인이 되어가지고 임대인이 또 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을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냥 임대차 입법을 갖다 10년으로 갖다 하겠다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머니투데이에 이젠 진짜로 집 사야 된다, 또 규제할라, 급해진 실수요자, 패닉바잉 우려, 정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신문기사가 3월 18일 날 기사인데, 제가 오늘 방송 3월 19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3월 19일 날 오늘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은 금융하고 가계대출, 그 다음에 주택 관련 규제 적용 지역 지정, 만약에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뭐 강남 3구에 뭐 핀셋 규제를 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은 이건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요. 주택 공급 기반 강화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어도 주택 공급이 3년 안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땅을 파고 지금 집을 지어도 3년 안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계대출, 말 그대로 전세자금대출, 아니 주택담보대출 이거 줄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적용,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내가 9억 이하의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또 규제가 돼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마음이 또 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도 실수요자들의 이런 패닉바잉을 고려해서 대책을 갖다가 좀 촘촘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지만, 감사 스마일 TV를 보지를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수도권이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갖다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어제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또 재지정 가능을 또 열어뒀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저 또한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게 뭐 시장에서 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책이 3월 달에 오늘 바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해 나갈 거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와보고 난 다음에 감사 스마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떤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고양시에 이제 봄이 오려고 하는데 또 이런 또 규제가 또 와서 또 대출이 또 막혀서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한 거는 오늘 뭐 발표가 나와보면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감사 스마일이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소홀이 아닌 내가 대출 능력이 가능하고 내가 집주근접이 또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경기도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경기 디딤돌로 구매 가능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파트 6억 원 이하로 시작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올 상반기 때는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